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이 전남, 경남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됐습니다.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 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선정됐는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경남과 전남은 우주산업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목표가 뚜렷하지만 대전은 R&D와 인재 양성 등 막연한 조성 전략만 제시돼 있어 자칫 알맹이 빠진 클러스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우주위원회가 대전과 전남, 경남을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동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전남은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 대전은 연구 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삼각체제를 이루게 됐습니다. 우주위원회는 대전이 우주 분야 핵심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연구 인재개발의 최적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정우 대전시장은 지역 대학 연구기관들과 협력해 특화지구 역할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용지 500만 평, 1650만 제곱미터를 조성해 우주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용지 500만 평을 조성해서 우주 관련 산업 적극 육성해서 미래를 개척하는 데 대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배제 논란에 휩싸였던 대전이 한 축을 맡게 된 건 다행이지만 문제는 간판보다 내실입니다. 특화지구별 조성 전략을 보면 전남, 경남엔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발사체와 위성 관련 제조혁신센터가 들어서는 등 우주산업 인프라 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된 반면 대전은 미래선도형 R&D와 우주 인력 양성 등에 치우쳐 있습니다. 대전에서 키운 우수 R&D 인력과 기술을 경남, 전남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전시에 있는 기업에 충원을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양성을 해야 되는 거지. 양성해서 타 지역으로 보낸다면 자식 이쁘게 키워가지고 남의 집에 보내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앞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에 나설 예정인데 이 사업에 대전이 포함될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와 별도로 우주산업과 관련해 대전만의 강점을 살리면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 서구 계정동에 있는 KT 인재개발원 부지가 주거와 첨단 산업시설이 모인 복합단지로 개발됩니다. 대전 서구와 KT 에스테이트는 서구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KT 인재개발원 부지 17만 2천여 제곱미터를 개발해 공동주택과 비즈니스 창출 협력 공간, 시민 개방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도시개발 기본계획과 세부 활용 방안 등을 수립해 오는 2027년 공동주택과 복합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최근 선정한 청소년 시설 운영 위탁 기간을 놓고 시민단체들이 적격성이 없다며 철회 요구를 한 가운데 외부 심의위원 전원이 최민호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부 공무원 2명을 제외하고 최 시장이 추천한 외부 위촉위원 나머지 4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당원으로 이 가운데 2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후보로 나섰다 낙선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세종시장은 시 조례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지만 관련 전문가가 전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공정하게 심의위원을 위촉했고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는 비에 살얼음이 생기는 미끄러운 도로가 많아서 지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는 더 많은 눈과 강추위가 예보돼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길 대전 유성구의 한 지하차도. 달리던 1톤 화물차가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뒤따르던 승용차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와 부딪힙니다. 40대 화물차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대전 서구 만년동에서도 승용차와 SUV 등 차량 8대가 연이어 미끄러지며 추돌했습니다. 급하게 모래도 뿌려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침까지 내린 눈과 비가 도로 곳곳에 얼어붙으며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여보려고 애를 썼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차 사고 났는데 그걸 피하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안 밟힌 상태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멈춰요 계속. 논산에서도 다리를 건너다 미끄러진 택시가 하천에 떨어지며 60대 운전자가 숨지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100건이 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침까지 쌓인 눈은 대전 0.2, 공주 정안 1.9, 천안 0.9, 세종전이 0.8cm 등으로 많진 않았습니다. 지자체들도 미리 제설 작업을 했지만 출근 시간대까지 눈과 비가 섞여 내리는 어는 비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살포를 시작한 거는 이제 한 4시부터 이렇게 사전 살포를 시작을 했고요. 빗방울이 계속 내리면서 그게 살짝 얼었던 것 같아요. 강한 눈이 내릴 내일 새벽부터 모레 아침까지가 더 큰 고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모든 시군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토요일 아침까지 서해안엔 10에서 25, 충남 내륙에도 5에서 1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22일 새벽에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눈이 내리겠고 점차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눈은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기상청은 이와 함께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가 다시 시작될 걸로 보인다며 교통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6분쯤 세종시 연동면의 한 참고서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지만 참고소에 옮겨오던 불티가 모두 제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 당시 작업 중이던 직원 60명이 대피했고 공장 창고 2개 동 2,300여 제곱미터와 참고서 210만여 부가 불에 탔습니다. 한파가 계속되는 요즘 면세 등유값과 농사용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올라서 시설하우스 농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비료나 모종은 물론 농자재 가격에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크게 뛰면서 농업 기반 자체가 존립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금산군 추부면 깻잎 재배단지에서 난방을 위한 면세용 등유를 주유 중입니다. 면세용 실내 등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2해 전보다는 149%가 올랐는데 면세 휘발유값보다 200원가량이나 더 비쌉니다. 부담을 견디다 못해 한 대당 250만 원짜리 전기 온풍기를 여러 대 구입해 가동을 시작했는데 이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이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 오르면서 올 1월에 비해 75%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난방 비용 절감 효과도 미미합니다. 워낙 기름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걸 보충하려고 이걸 설치했는데 이거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공여지책으로 시설 농가들은 단지당 2,500만 원을 들여 커튼식 작물 보온 덮개를 설치해 개폐 작업을 하루 종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로 2겹이었던 시설하우스는 요즘 대부분 보온을 위해 3겹을 씌우며 단 1도라도 단열을 위해 총력전입니다. 여기에 난방 비용뿐 아니라 자재비와 인건비까지 크게 올랐고 외국인 근로자 임금은 1년 새 50%나 올라 시설 농업인들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재 인건비 하다못해 씨앗비까지도 거의 3배 이상 다 올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 금액은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고. 시설 하우스 건립 비용도 1,000제곱미터 기준 3년 전 5천만 원에서 올해는 1억 5천만 원대까지 치솟아 낡은 시설 개보수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등유값 고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이 없어 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난방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요금의 상승분 일부라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전해 줄 것을 요구 중인데 점점 절박한 외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한자리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서천 마량진항에서 3년 만에 해넘이 해돋이 행사가 열립니다. 서천구는 오는 31일 오후 5시부터 해넘이를 앞두고 버스킹 공연과 불꽃놀이 등을 펼치고 내년 1월 1일 새벽에는 해맞이와 함께 떡국 나눔 등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한편 역시 해넘이와 해돋이 동시 관람이 가능한 당진 외목마을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를 우려해 올해 예정됐던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로 예정됐던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발표가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국토부와 대전시, 충남도에 따르면 산단 신청 지역 순위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국토연구원 국가산단평가위원회가 최근 2차례 회의를 연기해 산단 지정 발표가 내년 1월로 연기될 걸로 예상됩니다. 전국 19곳 신청지 가운데 6곳 정도 신규 지정이 예상되며 대전시는 서구 유성구 177만 평, 천안시는 서북구 성환읍 126만 평, 홍성구는 홍북면 대동리 71만 평, 예산구는 삽교읍 평촌리 77만 평을 각각 국가산업단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충남교육청이 교직원들을 위해 쓰겠다며 대규모 관사를 추진했다 도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금 있는 관사도 없애는 마당에 소방, 경찰보다 훨씬 더 많은 관사의 건립은 잘못이란 지적인데요. 교육청과 교원단체는 교직원들의 근무 형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충남교육청은 도 본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에 100실 규모의 직원용 관사를 짓겠다며 땅을 계약했습니다. 또 천안과 논산 등 5곳에 64가구의 관사 구입을 추진하며 내년 예산에 건축비 일부 등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결위는 과밀학교 해소 등 돈을 쓸 곳이 산적해 있고 웬만한 곳은 1시간 출퇴근이 가능한 마당에 굳이 대규모 관사를 지을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충남경찰청은 내포 본청의 경우 관사 입주 비율이 10%에 불과하지만 도교육청은 30%대가 된다며 경찰, 소방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도민들의 질도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동관사 신축은 신중히 검토되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 곳에 머무는 지자체와 달리 3에서 5년마다 도 전역으로 옮겨야 하는 교직원 인사의 특수성을 의회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시기, 원하는 학교, 또 원하는 기관에 갈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거지를 마련해서 충분히 교육과정 운영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히 노조 측이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의원의 사과까지 요구하자 해당 의원이 발끈해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이 과정에서 격한 말다툼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소통하자고 연락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소통하자고 성명 내놓고 소통하자는 겁니까? 소통하자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어제 전화 왔잖아. 하지만 도의회는 앞서 관사 토지 매입비는 허용하고도 건축비는 제동을 걸었는가 하면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을 예결위가 대거 삭감하는 등 예산 심의 과정에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충남교육청은 2026년까지 830억 원을 투입해 본청과 시군의 직원 관사를 계속 확보할 예정이어서 관사 예산의 적절성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충남도는 충남권역재활병원을 내년 3월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재활병원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지 6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며 공모 당시 사업비인 270억 원이 설계 과정에서 495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가 올해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충남권역재활병원은 아산시 용화동에 14,000여 제곱미터터에 지상 4층 150병상 규모로 오는 2025년 10월 개원 예정입니다.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내 집을 사는데 세종은 11년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주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즉 PIR이 데이터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으로 2020년 5.5배에서 지난해 6.7배로 늘었고 세종은 7.5배에서 10.8배로 뛰었습니다. 이는 월급을 쓰지 않고 내 집 장만에 걸리는 연수를 말하며 같은 기간 대전은 5.8년에서 7.7년으로 충남은 3.2년에서 3.7년으로 길어졌습니다. 다만 올해는 집값 하락으로 PIR 수치가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식회사 도원 ENC 성우정 대표가 충남도를 찾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억 7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회장을 맡고 있는 성 대표는 그동안 수차례 장애인 합동 결혼식을 후원하고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